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후생 노동성이 12월 4일 공표한 2019년 신규 졸업자의 초임 급여와 관련한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진국 일본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보도 내용 전문입니다. 후생 노동성이 4일 공표한 인구구조 기본통계 조사에 의하면 2019년 6월분 신규 졸업자의 초임 급여는 남녀를 합한 합계로 대졸이나 고졸 등 모두 전년비 비약한 증가를 기록했다. 후생성은 경기 회복이나 일손 부족 등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초임 급여에도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다. 학력별 초임 급여는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가 23만 8,900엔, 원화 약 260만원, 전년비 0.1% 증가, 대졸이 21만 200엔, 원화 약 231만원, 전년비 1.7% 증가, 전문대졸이 18만엔, 원화 약 202만원, 전년비 1.4% 증가, 고졸이 16만 7,400엔, 원화 약 184만원, 전년비 1.5% 증가였다. 대졸을 산업별로 보면 의료, 복지, 도소매가 모두 전년비 2.7% 증가로 각각 20만 6,900엔, 원화 약 227만원, 21만 1천엔, 원화 약 232만원이었다. 여기까지 보도 내용 전문이었습니다. 환율은 100엔당 1,100원 정도로 환산을 한 원화 금액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생각은 어떨지 일본 반응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30년 전 단기대학 출신인 나의 세금 공제 후 급여와 거의 비슷하다. 소비세도 당시에는 없었고 방값도 지금보다 낮았다. 치명적으로 다른 것은 사회보장이나 세금 등 공제되는 액수가 거의 2배가 된다. 그리고 상여금은 작은 회사라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40만엔이라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낮은 편에 속했다. 100만엔 넘는 친구도 있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가장 달콤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의 고령자다. 사회보장제도도 혜택을 받고 있어 지금도 크루즈 여행객은 노인만 가득하다.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재 확보를 위하여 급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입사하여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는다. 초임 급여도 확실히 중요하겠지만 역시 이후의 상승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입사 전에 물어도 베일에 쌓여 있어 좀처럼 알기 어렵네요. 대졸 초임 급여 1980년 11만 4,500엔, 한화 약 125만원. 2000년 19만 6,900엔, 한화 약 216만원. 2019년 21만 200엔, 한화 약 231만원. 최근 20년 동안 얼마나 디플레이션인지 잘 이해된다. 후생성은 경기 회복이나 일손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했으며 초임 급여에도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 잘도 하는구나.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 않으며 일손 부족이 있는 곳은 3D 업종이나 문제가 있는 업체뿐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업종의 정식 사원의 구인은 응모자가 상당히 많아서 경쟁률은 말도 안 되게 높다. 임금이 올라간 것은 일부 대기업만의 얘기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결국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위에서는 올라서 좋겠다고 하겠지만 실수령액을 받는 측으로서는 어째서 이렇게 많이 공제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초임 급여가 높아서 깜짝 놀랐다. 인구 9만 3천 명의 내가 살고 있는 시청 직원은 대졸은 18만엔,
한화 약 198만원, 고졸은 15만 3천엔, 한화 약 168만원, 이 초임급여다. 상공회는 전문대, 단기대, 대졸이 대상으로 17만 7천엔, 한화 약 194만원, 이 초임이다. 그리고 1년간 계약직 포함, 비정규직 공무원이 40%나 된다. 이상하면 알려주세요. 내가 일을 시작한 25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변함이 없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자동차의 가격은 25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정도가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차를 사지 않는 이유인 것 같네요. 소비세가 2%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도 약간의 감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내년은 경기 감속이 뚜렷할 것 같다. 20대부터 30대가 진지하게 선거에 나가면 지금의 정권도 끝나게 된다. 야당도 투쟁 따위의 근성론 같은 꼴통 짓을 하지 말고 야당도 생각하면서 경제 정책으로 착실한 논의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에서 자민당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 시점에서 정권은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졸의 급여가 너무 낮아서 계속적으로 젊은 노동 인력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따위는 신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제 만난 친구의 회사에서는 12월까지 퇴직하여 유럽으로의 취직을 결정했다는 2년차의 대졸이 2명 있었다고 한다. 외국일지라도 일본의 대졸을 평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다든가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지만 절대적으로 회사의 인정을 받게 할 거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자 라고 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어서 인정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전직을 한다는 것은 금후 가능할 텐데 젊다면 말이다. 론 주식, 머니 스탁, 은 버블 때보다도 3배가 되어 있는데 급여는 왜 변하지 않았을까? 일본 이외의 나라는 선진국이라도 모두 2~3배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조엔의 론 거래로부터 기업의 내부 유보금 450조엔과 연금 적립금 등 특별 회계의 매장금이 250조엔 정도가 죽은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경제의 파이는 300조엔 정도로 30년 전과 같다.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회보장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나 있고 소비세도 새로이 추가적으로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국민은 점점 가난하게 되어 아기를 낳지 않게 된다. 재무성, 후생성과 경단년을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 지금의 체감 물가에서 이 초임 급여로는 물건을 살 수가 없지 않나요? 실수령액은 16만엔, 한화 약 176만원 정도인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빠듯빠듯하다. 잔업을 전제로 급여 설정을 한 것인가? 학비가 올라갔으니까 은행에서의 학자금 차입액이 늘어났다. 소비세도 올라가서 소폭의 증가로는 상환할 수가 없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여 세계 전체의 급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엮여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세계가 시속 30km로 달리고 있는데 일본이 시속 4km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숫자 상으로는 플러스 4km 해냈다입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생활이 점점 고달파지고 있다. 왜일까? 수치 상으로는 플러스 4km이지만 체감 속도는 마이너스 26km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주위는 플러스 30km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계는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일본의 스피드는 늦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서 일본은 점점 급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계의 급여가 올라가면 물건의 값어치, 식품, 자원 등의 가격이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일본은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굴러가도 숫자 자체는 올라간다.
지금의 세계에서 급여의 마이너스 증가는 중동의 예멘이나 아프리카 콩고, 소말리아 등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뿐이다. 어이없는 웃음만 나온다. 증세는 대폭, 임금은 아주 소폭이다. 필수 인프라 요금 급등, 생활 필수품 가격 인상에 개인 부담의 경비 증가, 복리 후생이라고 사칭하는 구속시간 증가. 한편 실수령액은 격감, 그리고 인구도 격감. 증세를 한 정부의 경기만 좋겠네요. 초임 따위는 도찐 깨찐이지만 급여에 올라가는 폭은 천차만별이다. 그것은 확실히 조사해 보는 것이 좋다. 정년까지 전혀 출세에 연이 없는 것 같은 루저 인생을 걷고 있는 저입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급여도 상여금도 단단히 받아서 꿈과 희망이 있는 인생을 걷기를 바랍니다. 아주 소폭이라고 해도 너무 소폭이라서 웃음이 나왔다. 이런 법을 전의 수준으로 겨우 되돌아오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증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현역 세대의 부담이 늘어서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봐서는 감소했다고 인식해도 좋을 겁니다. 이건 숫자의 매직이네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도 일본이 한국보다 엄청난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라고 알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그건 20, 30년 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인당 GDP, 1인당 GNI 등 1인당으로 따지면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실질 급여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현상의 일단이 바로 관광객의 숫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연간 750만 명 정도가 나갔지만 일본 관광객은 한국으로 연간 25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객 숫자가 일본의 3배가 되는 수준입니다. 일본은 1990년 전후 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폭락으로 인하여 처음 10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후 10년은 저성장을 지속하였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를 합하여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섰는데 아베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회복하였지만 국민 생활은 20년, 3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최근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조 원을 또다시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아베노믹스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은 현재 아베 덕택에 더욱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는 모양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경제학자들은 아베 집권의 10년을 포함하여 잃어버린 30년으로 일본 경제의 추락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